안녕하세요. 할렘 디스커버리 마이스 26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 주가 거듭거듭 될수록 저도 이 숫자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온라인 하이브리드 컨벤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업계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PCO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 하이브리드 컨벤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인적인 투자라든지, 그 전에 우리가 EasyPMP 같은 경우에 DDP라든지 이런 ICT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해오시면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 이렇게 바뀌는 상황 속에 되게 발빠르게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또 그 와중에 뭐 우리 다 보셨겠지만 그 KME 행사를 하면서 KM 행사가 워낙에 화려했었고 보신 분들마다 또 가셨던 분들도 다들 뭐 어마어마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실제로 생방송으로 뭐 저는 사무실에서 보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었고 어떤 식의 성과가 있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고, 조금 더 시간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이지피엠피에서 바라보는 하이브리드 컨벤션이라는 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된다 생각하시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다른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제가 모신 분 세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지피엠피 곽은경 본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곽은경 본부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즈PMP 컨벤션 사업부의 곽은경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분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우리 가나다 순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김혜지 대리부터 인천관광공사에 계시는 김혜지 대리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관광공사 마이스뷰로의 김혜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진실 본부장님, 마이스앤컴퍼니에 계시는 한진실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한진실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스앤컴퍼니 한진실 부장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고 이 세 분과 함께 앞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컨벤션과 KME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 본부장님께서 아마 우리 이제 2020년 KME 행사를 실제 PM을 다 하셨을 테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서는 토론을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발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일단 아마도 다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먼저 일단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행사장에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일 KME 하면 떠올리시는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미팅 상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중점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보여주고 상담을 하는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불가능하고 마바야 아무래도 소수 지원밖에 안 되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해외 바이어 분들을 화상으로 다 비즈니스 상담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전시업체 분들도 오프라인 부스보다는 어쨌든 온라인 부스로 컨텐츠를 홍보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온라인 이제 행사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온라인 전용으로 저희는 행사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이 페이지를 보실 수가 없을 거고요. 사전 홈페이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안내 위주의 저희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를 보여드리는 그런 안내 홈페이지가 있었고, 지금 이제 설명드릴 홈페이지는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라고 부르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아니면 온라인 행사장이라고 명칭을 해서 요거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구축 기간은 사실 한 2달이 조금 안 되는 시점으로 해서 구축을 했고요. 사실 이제 보통 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실 때는 2개월은 너무 짧고요. 3, 4개월에 조금 이제 시간을 줘야 조금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눈높이도 좀 맞추고 하는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데, 요즘 많이 보셨던 서울 UIA 그 라운드 테이블 할 때도 들어갔던 페이지가 최소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었어요.
네, 지금 제가 앞전에 9월에 했던 BCWW나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나 다 2개월 만에 만드느라 조금 일단 유저들한테 조금 어느 정도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일단 이 가상 공간부터 먼저 구축을 했는데요. 이 가상 공간의 메인은 일단 한눈에 이제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의 그런 전시 공간인 것처럼 만들어 보여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 공간 자체가 송도 컨벤시아 자체에 있는 전시장으로 하면 너무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 안에 있는 현장과 다를 게 없다 보니 이미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일단 딱 들어가면 이게 계속 걸리셨을 텐데요. 그 권장 브라우저 안에. 요게 지금 사실 개발하는 데서는 많이 걸리는 요소세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봤을 때와 그다음에 엣지로 봤을 때와 크롬으로 봤을 때 이게 화면이 개발하는 팀에서는 많이 깨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화면 브라우저나 그다음에 해상도에 대한 것부터 맞춰놓고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이제 개발팀하고 협의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가 되고 사용자들한테도 이거를 먼저 이 권장 브라우저와 권장 해상도에 맞춰진 행사장이다라고 안내를 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 안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시장 행사장을 꾸미는 온라인 행사장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 이제 나눠져 있는 조닝하고 똑같이 해서 행사장의 메인 그 기능값을 줘서 구분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이 5개까지의 조닝들이 저희가 현장에 오셨을 때 전시장하고 다를 바 없이 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메인으로 보시는 이런 컨퍼런스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피칭 앤 쇼케이스를 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벤트 기능값들을 넣어서 이제 보실 수 있게 해드렸죠. 근데 여기에 KTO의 부스가 지금 여기 어디에도 좀 들어가시기가 적절하진 않아서 KT 한국관광공사에 직접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KTO 라운지라고 명명을 해서 만들어 드렸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구축을 해놓은 시설의 이미지 값들이 또 계속 보기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쇼코스로 갈 수 있는 바로가기 페이지들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 페이지로도 바로 갈 수 있고, 이 값들을 전시장은 한 곳으로 축약을 해서 바로 검색으로 업체를 찾을 수 있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능값이 축소가 돼서 검색 기능값이 안 나오는데 아까 조닝별로 설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전시업체들 품목을 받을 때 본인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신청한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 부분을 같이 걸어서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걸어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고,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아마 못 보실 텐데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도 사실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해외분들 직접 오시기도 너무 힘들고 해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CES 부회장님 모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가 디지털라이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연사를 강연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현장에 오시지 못했고 시간상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지 못하셨는데 저희가 사전 녹화를 받아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받았던 거죠.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실시간 느낌을 좀 받기 위해서 그때 PT 때도 뭐 윤 교수님께서도 이런 어필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이분들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예 녹음을 떠서 주시면 저희 사회자가 현장에서 맞춰서 그분이 현장 실시간에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리허설을 맞춘 거죠. 그럼 이제 라이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도 들어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조금 맞춰가지고 연출을 해서 현장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맞춰서 좀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국내 토론자분들로 구성을 해서 여기는 사실 하이브리드형으로 해서 국내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직접 토론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스트리밍으로 짜서 이제 저희가 라이브로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컨퍼런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비즈니스 행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피칭의 쇼케이스라는 강점을 좀 살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CBB 분들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를 원래는 바이어들 모셔놓고 도시락 돌리면서 현장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이제 받아서 보여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요소들을 이제
뭐 사전에 잘 연출하셔서 이제 녹화된 영상을 받고, 요 피칭 업체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테크놀로지 업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저희가 다 찍어드리고 자막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올려드린 영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것도 무대 이미지로 좀 형상화를 시켜놓은 데서, 아이고 소리가 크다. 네,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이런 영상들이 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막들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앞으로는 될 거라고 봤었고, 쇼케이스도 CBB 분들이 많이 잘 찍어서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조금 비즈니스 매칭, 사실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초청된 바이어들만 보실 수 있게 입장 제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들어오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해서 그냥 다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도 입장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열어는 드렸어요. 그리고 이벤트. 물론 이제 투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랜선 프로그램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아무래도 행사가 인천에 호스트다 보니 인천 중심의 투어 프로그램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도 이벤트들도 저희가 여기서 그만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앞서 보셨겠지만 이런 전시 쪽에서도 이렇게 배너를 해서 바로 연결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뭐 컨퍼런스에서도 이렇게 인증샷 이벤트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벤트 구성도 좀 각 페이지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 구성들을 좀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이벤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실시간으로 막 뜨고 그다음에 추적을 할 수 있는 원고들이 좀 있어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개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까지는 좀 반영을 못했어요. 그리고 향후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전시나 행사를 하면 스폰서 수입도 많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의 특징들을 좀 살려서 이런 이제 배너 하단이나 위치를 잡아서 저희가 이거를 광고 홍보하실 수 있는 걸로 해서, 사실 고양이 이 배너를 사신 거죠. 해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좀 하실 수 있게 배정도 해드렸고, 피칭의 쇼케이스에서는 요거는 배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전시하단 쪽에는 부산, 이렇게 이제 광고 홍보도 앞으로는 이제 수익 창출이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배너, 그리고 VOD에서 지금 조금 다 빠져나가긴 했는데 컨퍼런스를 할 때,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의 홍보 영상들을 끼워드리는 그런 부분도 스폰서십으로 연결을 시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된 거죠. 이제 이런 행사들 때문에. 그리고 별도로 이제 저희가 스폰서 해주신 분들, 파트너사들은 별도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만드는 페이지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 마이 페이지란 걸 한번 보시면 아마 이제 회원사분들은 다 들어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이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공지사항들을 여기를 바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가 이번에 비즈니스 이걸 준비를 하느라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못했더니 3건밖에 비즈니스 미팅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컨텐츠를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이제 값들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담 신청들이 이제 화면 검색이 되게 있는 값들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제 상담 일정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뭐 불편하게 또 줌 링크를 받지 않고 여기서 이제 상담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입장을 하시고, 저희가 상담 실적을 여기서 제출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제 축적이 돼서 저희한테 남는 거죠. 일단 저희 실적이 공유가 되는 이제 결과치가 나오게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관행사들이 많다 보면 비즈니스 상담을 할 때 이 바이어들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노출을 못해요. 저희가 바이어들의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유럽 쪽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국내 분들도 솔직히 여기에 걸리는,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좀 걸리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마이 페이지 안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함 값을 만들어 드려서 여기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드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는 팀마다 그냥 갑갑하다. 바로 그냥 해외 사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저거 바로 노출해서 바로 이메일 주고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머리를 살짝 쓴 거는 이제 네가 동의하면 QR코드 노출할 거야라고 해서 QR코드로 찍는 방법도 드리긴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바이어분들도 많아서 노출값이 조금 덜 되긴 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게 조금 저희가 방법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연락처를 좀 주고받을 수 있고 실적이 또 관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적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솔직히 조금 자유롭게 라운지 형태로 카톡 형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서로 뭐 이메일 주소 주고받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게 만들어주는 조금 더 자율적인 상담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방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비즈니스 매칭의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두긴 했었고, 근데 아직까지도 유저분들이 난 이게 아직도 불편하고 오프라인이 더 편하고 특히나 해외 바이어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이트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여기 아마 들어가시면 똑같은 이제 구성으로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관은 조금 재미 요소를 드린 거죠. 저희가 이제 부스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여드리는 값들로 해서 CBB 분들한테는 사실 비용을 좀 받고 그 비용만큼의 온라인상에 이렇게 구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홍보 콘텐츠를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무거워서 버벅거려서 난 자료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많이 좀 심혈을 기울였고, 이 부분이 이제 해외 쪽 사이트에서 많이 하는 걸 저희가 조금 기술 구현을 좀 흉내를 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처음 시도한 온라인 부스일 거고, 그리고 많이 무겁지 않게, 그리고 너무 또 장난스럽지 않게는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용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인천 부스가 제일 비싼 부스거든요. 보시면 폴더 값이 많죠. 소개할 수 있는 컨텐츠 근간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정보가 영상도 돌아가면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들을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담 신청하면 바로 여긴 종료가 돼서 그런데 비즈니스 미팅 시청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배정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미 요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눌러보는 좀 재미가 있게는 만들어 드리고, 이 부스 이미지들도 하나하나 이제 한 3가지 타입으로 정해놓고, 저희가 많이는 할 수가 없어서 한 3가지 타입을 정해놓고 고르시게는 해드렸더랬어요. 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홈으로, 그리고 이제 또 온라인상에서 사실 이제 그 스마트 테크관, 파빌리온 개념은 좀 만들기 힘들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하셔갖고 파빌리온을 하나 만들었어요. 스마트 테크존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단체관을 통해 가지고 업체 리스트가 뜨면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개별 부스의 내용을 좀 보실 수 있게도 이제 또 디자인을 따로 하나 더 잡아서 보여드렸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홍보 콘텐츠가 본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사전에 이제 미리 보기 기능을 들여서 콘텐츠를 어떻게 보여드릴지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만들어 드렸더랬습니다. 대략의 이제 부스들 이미지 값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건 아직 이제 링크가 끝나갖고 안 보이는 상황. 이 정도로 일단은 이제 대략 사이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콘텐츠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프론트의 디자인과 이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2번째로 온라인을 해본 건데 시간 일단 일정감이 저희가 하던 오프라인하고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프라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이브리드는 오프라인도 또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맞춰서 오프라인의 현장의 KM이 아마 무대도 다 보셨을 거예요. 개막식 영상을. 그런 이제 3면에 활용한 바닥 LED 이런 것도 현장용으로 또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고, 그런데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또 진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성이 제일 중요했고, 그다음에 온라인의 이런 화면 구성에서도 업체가 여러 군데 붙게 되더라고요.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도 있고 디자인 팀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시간 설정을 하는 부분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문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하고 눈높이 맞추는 것도 많이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 이제 말로 하고 현장에서 막 보여드려서 급하게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이제 말했던 서로 상상했던 거랑 다르면 신뢰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 시험 비슷한 거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해가 눈높이를 맞추고 계속 설득을 이제 서로 이거 맞아, 이거 맞아라고 하는 서로 협의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림 그리고 시간의 확보 이런 것들이 온라인은 한번 정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는데 클라이언트가 나 이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순간 다시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계에 대한 정말 탄탄한 설계, 그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봐지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당분간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내년까지는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섞어서 해야 되는 요소들을 계속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은 대략 이렇게 드렸는데 거꾸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화면 공유는 우선은 끄고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들어보셨는데 뭐 저만 질문 안 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선은 혹시 뭐 참가 업체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있으셨을까요? 일단 저희 이제 KM이 거는 사실 만족도 지금 설문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치를 뽑아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뭐 다른 온라인 행사를 했을 때 결과나 아니면 설문들을 살짝 이제 좀 봤을 때의 얘기는 이 유저분들의 입장에서는 화상 상담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 안 맞다, 아니면 유저 입장으로 좀 참여가 힘들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셔야지. 특히나 해외 바이어 유치하는 부분에서 해외 바이어분들은 이런 온라인이 아직까지 많이 안 익숙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 모바일로 그냥 막 들어와서 찍는 거 말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지켜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아직도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도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은 층들 여기서는 이게 이제 복잡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다음에 언어의 문제, 시간의 문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 설계를 짤 때 해외에서는 자기 현지 시간으로 상담 시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국내 분들은 해외 현지 시간을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차가 엄청 시차가 나가지고 내가 수용을 못하는 시간을 얘가 자꾸 보내고 있는데 자꾸 그거를 이제 컨펌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어려운 요소. 해외와 이제 미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어를 유치하는 부분에서가 매번 고민하는 부분인데 CBB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바이어가 없어. 내가 원하는 바이어를 맨날 부르면 그 사람은 나를 거부해. 그리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난 저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시업체가 나를 수용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타깃이 솔직히 조금 안 맞는 부분. 그걸 어떻게 사전에 이제 설계를 할 때 좀 더 유치를 할 때 유치군들을 확보해 나갈 거냐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아쉬운 점들 저희가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제 자유롭게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안 나와지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카톡처럼 막 이렇게 막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활성화 싶은데 아직까지 그게 막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고 이렇게 나서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게 아직은 바쁘셔서 그러신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딸려올 건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만들어 놓긴 했으나, 뭐, 이렇게 열심히 대화하시는 그런 장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 보통 한다 그래도 일주일이고 연장을 해도 2주. 근데 사실 한 달 내내 오픈해 본 적도 있는데, 그만큼 그렇게 실적이 더 나온다거나 이걸 더 많이 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설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이 많긴 한데 어쨌든 가입자들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이제 비즈니스 미팅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시간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들이 조금 더 필요는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의외로 신규 가입자가 저희는 되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생각했던 뭐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 외에 기존의 이제 전시업체나 기존의 이제 뭐 가입자들 말고 신규로 그러니까 기존 가입자는 오히려 조금 줄고 신규 가입자가 더 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직접 오거나 이러진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조금 먼 데서 좀 쉽게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피칭 앤 쇼케이스가 되게 좀 잘 된 이제 KME 때는 그렇게 활성화 못 됐는데 앞전에 다른 이제 전문 전시회 쪽에서는 한번 해봤을 때 이 피칭 앤 쇼케이스로 거꾸로 상담으로 이어져 가지고 실적을 내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좋은 성과로 저희한테는 들려오는 얘기라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좀 대면, 비대면으로 해서도 이제 상담 실적으로 좀 남길 수 있고, 그다음에 컨퍼런스는 아무래도 효과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맞춰서 이제 계속 못 보시는데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VOD로 계속 보시니까 컨퍼런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좀 좋으시고 이제 오히려 인기 투표처럼 되는 거죠. 이 VOD에 대한 거를 보고 누적수, 이제 시청수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이 컨텐츠가 이제 인기가 좋았구나, 앞으로 이런 분들의 연사분들의 인기가 좋은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컨퍼런스는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조회수, 실적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떨어지니 인기 컨텐츠도 확인이 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VOD만 보실 수가 있으면 조금 부담 없이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컨벤션을 보면 사실 전시 쪽에서는 디지털 온라인 전시회라는 게 국내에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뭐 박은경 본부장님 얘기 BC따따라든지 EGPMP에서 이제 정부 행사 받아서 하셨던 게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경 같은 데서 했던 뭐였죠? 집코노미였나 뭐 이런 것들, 네. 핀테크 뭐 이 정도 행사가 반 행사들이 주로 이제 온라인 행사가 있었고, 민간이 하는 주최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렇다 할 온라인 전시회를 이번 20년도에는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반면에 민간은 사실은 그만큼을 투자해서의 수익성이 과연 될까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렇게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저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는 사실 이게 정말 너무 전시회는 진짜 다 온라인으로 너무 성과가 좋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전시회는 자꾸만 보완제의 성격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회의는 예상치 못했던 참가자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꼭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일정 부분은 소통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KME를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참가 업체로 학교로 가 있긴 했지만 학교는 KME의 사실은 주요 그건 아니어서 저희가 뭐 상담하고 이런 건 아니고 KMA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컨퍼런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그 3면 LED 무대가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XR 뭐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연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연사를 되게 적절하게 섭외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컨텐츠를 집중하게 하려면 결국은 연사가 내가 관심 있어요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해줄 연사를 뽑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KMEA가 우아할 수,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 이유는 연사도 연사지만 우선 화려한 무대 때문에 우선 그게 유인책으로 미끼의 역할을 확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쫙 끌어당겼고, 봤더니 막 뭐 이상우 팀장님하고 뭐 서로 뭐 홀로그램하고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컨텐츠 자체가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던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저희 쪽 분야가 아닌 완전히 다른 쪽 분야의 분들을 모셔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들어서 되게 가치가 있었다. 내가 여기다가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은 나의 시간을 소비하는 건데 그 소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보는 거고, 이거 내 시간이 내가 다르게 하는 게 더 낫다,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사를 봤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곽 본부장님 이거 만드시는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몇 개의 업체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보통 같이 일을 하시나요? 일단 개발팀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한 거를 또 이제 온라인상에 보여드리는 퍼블리셔 하는 이제 퍼블리싱 해주는 팀이 또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개 팀을 갖고 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아까 보셨던 전시 부스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디자인 업체 한 군데다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스를 하는 팀도 따로 있었고, 여기 아까 보셨던 메인 게이트도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메인 게이트 팀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만 해서 5개 팀을 굴렸고, 저희가 서버는 이제 저희 쪽 회사 자체 좀 갖고 있는 걸 쓰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ICT 융합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연구소에서도 여기 이제 같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서버 관리도 해주시고, 근데 너무 업체가 많으니까 사실 온라인 행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이제 역할들을 해 나가시면서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5개 팀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게 저희는 어쨌든 그림이 한 판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책임과 역할,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으로 잘 보이게 만드는 거에 대한 확인들이 다 필요한데, 맨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이게 어디서가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원인을 좀 규명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ICT 연구소 쪽에서 같이 좀 전부 더블 체크를 해주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도 좀 많이 이제 체크를 해주신 부분이 좀 그나마 좀 빨리 속도를 내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ICT 연구소라는 엔지니어를 이제 사내에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런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제가 만약에 내가 PCO인데 내가 이런 ICT에 대한 기술이나 뭐 전문성이 떨어지면 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사내에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되게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운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혜지 대리님, 인천관광공사에서 그 KME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그 혹시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만족스러웠고, 이런 것들은 향후에 앞으로도 인천에서 계속 몇 번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보완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본부장님께서 거의 다 이제 장단점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그 3면으로 되어 있는 LED 무대가 가장 인상이 깊고요.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바닥에까지 LED가 나오니까 현장감이 좀 많이 들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훨씬 만족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그나마 아쉬운 점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상담을 일주일 동안 저희는 이제 담당자가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교환할 때 정보가 좀 많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해결점이 있으면 더 좀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 주신 내용이랑 거의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큰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마이스 행사를 조금 덜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이제 컨텐츠가 긴밀해야 되고, 또 이제 참가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재미있는 요소가 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그걸 잘 노출시킬 수 있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봤던 KME 행사는 이제 과거와는 또 달리 이제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짠하고 온라인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더 사람들이 기대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년을 준비하실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입찰이라 가지고요. 내년에 누구인지 모릅니다. 정보기관 행사다 보니까. 녹화 레코드 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녹화 레코드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을 이렇게 초과하지 않으셨을까. 우선 현장에 그 3D, 아니 3면 LED 스크린이 그걸 보면서 이 PMP가 KME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구나. 내가 처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오버되지 않으셨을까요? 실제로 예산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에 제가 화려하고 그걸 불러오고 막 이러려고 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혜지 대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김혜대님, 제가 마지막 하나만, 원래 그 질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인천관광공사에 계시고, 사실 김혜대님 그 전에 고향 뷰로도 계셨으니까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행사를 하게 되면 지자체는 뭐가 남느냐라는 부분들 되게 우려하는데, 이번에 KME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뭐 효과가 있으셨다고 보나요? 사실 그런 부분의 효과나 이제 성과에 대한 얘기가 모든 온라인 행사에 대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KME를 두고 볼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온라인 행사해서 그게 뭐가 남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행사를 어쨌든 저희가 옵션에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최선의 대안으로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수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완제의 성격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꾸준히 이런 거라도 해서 이제 뭐 바이어들, 그리고 참가자들, 관계자들과의 리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를 포인트로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진실 부장님은 같은 이제 국제회의 기획 업체이시기도 하시고, 혹시 KME에 참여하셨을까요? 부스로? 사실 저희가 동기간에 다른 행사가 두 개가 연이어서 있어가지고 솔직히 아. 이번 KME는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아, 뭐 기사도 보고 좀 이렇게 입소문 타고 너무 좋았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네.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혹시 우리 말센 컴퍼니도 온라인 행사를 지금 많이 네.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로 진행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저희도 사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성격이 아주 다른 온라인 행사를 한 3개 정도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KM이랑 좀 비슷한 그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였는데, 이제 개막식이랑 뭐 이런 유공자 시상식 이런 거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토크 콘서트나 뭐 포럼이나 이런 설명회 같은 부분들은 그런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고, 또 비즈니스 상담회도 있었어요. 그 행사도 산자부 행사여가지고, 그 그거는 이제 실시간 웨비나로 그냥 저희는 줌이나 이런 플랫폼 사용해가지고 들어오시게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또 온라인 전시도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부대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도 써야 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트래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뭐 신경 쓸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좀 만족도 부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좀 해보면, 뭐 이제 빅샷을 뭐 직접 만날 수 있었다거나, 뭐 아니면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이 뭐 활발해서 좋았다거나, 뭐 밥이 맛있었다거나, 뭐 디자인이 예뻤다거나, 이런 되게 다양한 피드백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그 앞서 말씀드린 행사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하이브리드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받은 피드백이 다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박보은 분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강연 내용이 좋았다거나, 어떤 토론 내용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뭐 최신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됐다거나, 뭐 영상이 내용이 유익했다거나, 이런 약간 컨텐츠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가자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조회수나 접속자 수 이런 걸로만 사실 성과를 지금은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했었고, 그 온라인 행사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성과로 측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행사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약간 참가자 개인의 시청 환경이나 그런 참가 환경, 그리고 연령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에 따라서 아직 호불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았다고만 할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해서 너무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불편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향후에도 이제 다 병행해서 개최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볼 때 뭐 만족도를 약간 뭐 성과나 이렇게 수치화해서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온라인 행사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온라인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뭐 동시 접속자 숫자라든지 VOD를 몇 명이나 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젠가 기사에 떴더라고요. 서울시 무슨 행사 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참가했던 사람들을 봤더니 뭐 몇 초씩 참가했던 사람들을 이거를 몇천 명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진짜냐 뭐 이런 그 기사에 떴던데, 실제 이제 그런 그냥 단순히 뭐 3초, 5초 있다 나간 사람들을 이제 참가자로 본다라는 건 예산을 써서 하는 행사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의미가 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그 참가자와 뭐 연사가 됐던 참가자 간에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요새 해외에서도 보니까 물론 ROI 개념도 중요하지만 ROE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리턴 온 이벤트, 이벤트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허수들은 의미가 없고 뭔가 이제 진정한 부분들의 이 이벤트의 실제 효과가 뭔지를 측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걸 저희도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좀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온라인 행사들 여러 군데를 보면서 같은 연사가 되게 여러 번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 이게 VOD로 남잖아요. VOD로 네네. 남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연사의 이야기를 내가 저기서도 봤는데 이 사람 여기 가서 또 이야기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연사들도 자기의 어떤 자기가 계속 연사가 직업인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연사로 어떤 뭐 제2의 메이크머니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내년부터는 이거 좀 조심한다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좀 계획해서 참여해야겠다. 여기서 계속 남아있는데 자료가 계속 VOD로 남아있는데 여기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 이제 그런 것들도 봤어요. 초창기에는 댓글에 막 저기서 했던 이야기 또 하네 뭐 이런 것들도 막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기획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서 연사를 발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뭐 그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그 KM 이야기도 들었고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김혜지 대리님 아까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 혹시 두 분 중에 이런 온라인 행사를 해보셨더니 지역에 이런 효과가 남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온라인 마이스가 지역의 파급 효과 제공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별로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사실 맨날 집콕하느라고 TV 볼 시간이 너무 많은데,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 TVN에서 하는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노래를 들려주고 가사를 이제 그냥 듣기만 해서 맞추는 거예요. 받아쓰기를 하는 거고, 그걸 해서 맞추면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음식이 전국 8도에 있는 시장에서 공수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오늘은 어느 지역의 어느 시장에서 어떤 음식이 준비되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 진짜 하나같이 다 먹고 싶고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이스를 통한 지역 파급 효과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뭐 행사 유치하고 나서 사전 홍보 단계에서 갈 때도 뭐 저 도시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와서 행사도 참여하고 와서 밥도 사 먹고 뭐 쇼핑도 하고 돈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거일 텐데 이제 아예 뭐 버추얼로 그냥 온라인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다 각자 집에서 접속해서 하는 웨비나 형태가 아니라면 뭔가 뭐 어쨌든 거점이 있을 것이고 하이브리드처럼 오프라인 기반이 있는 행사라면 그래서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좀 지역의 컨텐츠를 노출시키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고 한다면 그리고 다들 지금 여행에 대한 수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아무데도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국만 지나면 저길 꼭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게 나중에 뭐 추후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온라인 마이스를 통한 지역의 그런 파급 효과도 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뭐 실제로 뭐 참가를 통해서 당장 현장에서의 그거보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우리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즈가 행사할 때 도시락을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국내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의 특산물 음식을 갖고 지금같이 다 배달이 되니까 그 참가자가 산재해 있는 곳들에 이제 음식점을 조금 어떻게 수배를 해갖고 거기서 네. 배달을 해주면 되는 시스템일 것 같은데 그 대신 뭔가 그 전에 패키지를 이제 통일된 패키지를 이제 그 음식점에다 갖다 놔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런 형태로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떠오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곽 본부장님도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이거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사실 이제 KM이 할 때도 꼭 하고 싶었던 게 랜선 투어였어요. 그러니까 CBB들의 이제 쇼케이스 말고도 랜선 투어로 해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관광지,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런 음식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거를 영상으로 좀 잘 보여드리고 그걸 계속 써먹으면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인지가 저길 가봐야 되겠다라는 게 좀 남을 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랜선 투어도 우리한테 이제 계속 프로그램으로 하나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게 실제로 뭐 연결돼서 좀 아쉽긴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마이스를 기획하실 때 그 기획하는 과정은 그러면 이제 이런 컨텐츠 우리 연사 뭐 아까 이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주로 기획사가 중심이 돼서 다 짜시나요? 아니면 뭐 주최사랑 같이 협력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이 시스템 업체들을 다 불러서 같은 일을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될까요? 다른 점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는지. 일단 이렇게 기획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일단 방향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방향이 조금 결국은 뭐 주제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될 텐데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어떤 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주체적으로 좀 먼저 저희는 그래 저희가 좀 먼저 주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에 대한 의견들을 좀 주고받아서 그 부분을 일단 기획안을 먼저 좀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업체들과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냐 없냐의 가능성? 사실 이제 가능성을 먼저 따지고 이제 기획안을 설계를 하죠. 왜냐면 이게 아예 말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걸 갖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성 타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기획안 설계를 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방향이 맞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같이 가는 문제점이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검증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실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건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계속 검증을 해나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기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형 행사는 특히나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해 나가면서도 일정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이 한번 서면 못 뒤집은 상황들 그다음에 연사도 사실 설정 자체가 연사분들도 특히나 해외에 계시면 이분들한테 일정 공지를 한번 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갖고 섭외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한 이제 확정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한 것들도 사전 녹화가 일단 저희는 여러 번 들어가니까 초반에는 사실 이게 온라인이 되면 바이오 초청비가 안 드니까 돈이 더 비용이 예산이 낮아지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해보면 뭐 이분들이 대신에 이제 바이오 추천을 하는 대신에 이제 리워드를 또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녹화를 떠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온라인으로 오면 연사비를 안 주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많이 드려야 되는 분들 여전히 많이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 값들과 함께 예산까지도 이번엔 좀 많이 새롭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설계에 대한 촘촘함이 좀 많이 필요했고요. 그 진행을 하면서도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 군데 기술 업체들이 같이 붙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한 화면에 떴을 때 실제로 저렇게 되냐 테스트도 하고 리허설을 해야 되는 시간이 최소 일주일 내지 2주 정도는 확보를 해야 수정 보완이 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그냥 주소 따가지고 바로 링크 노출하면 되지 이렇게 예상을 하시지만 이게 지금 영상으로 틀어봤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영상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온라인이라서 이 영상이 확보가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확보가 너무 중요한데 이 영상이 또 퀄리티 있는 영상이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직접 만들면 제일 좋은데 직접 만들지 못하면 그 가이드라인들도 충분히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뭐 영상에 머리가 바짝 이렇게 잘리는 영상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뭘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런 가이드라인부터 좀 촘촘하게 이제 짜서 좀 드려야 되는. 그래서 설계는 미리 이제 컨텐츠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고 컨텐츠를 위한 이제 연사 섭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구성이나 온라인 화면이나 구성들도 다 중요한데 그걸 실제화하기 위한 시간 확보, 요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그런 준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립이 많이 돼서 이제 요게 이제 좀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면 이제 2, 3번에 갈 때는 조금 더 시간이나 이제
이런 실수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일들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부장님, 제가 하나 이제 네. 비슷한 질문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초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다 웨비나로 바뀐다, 뭐 이렇게 될 때 초기에 많은 또 국제외 기획 업체 분들이 걱정하셨잖아요. 이제 이러다 다 시스템 업체가 이걸 다 장악할 거야. 네. 우리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야, 막 이런 걱정하셨었는데, 해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곽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희가 기존에 오프라인 행사 할 때는 그냥 행사 당일이 디데이잖아요. 네. 거기서 보여주는 것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 행사는 그 디데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실행 과정 자체, 그러니까 준비 과정 자체가 다 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전시장을 오픈하는 시점도 또 하나의 디데이고 뭐 스트리밍이 나가는 것도 디데이고 그리고 사전 녹화를 하게 되면 사전 녹화를 하는 날도 또 디데이가 되고 이런 시점들이 굉장히 여러 번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데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정말 그냥 준비 과정이 실행이 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정 관리나 일정 계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희 그때 저도 기억해요. 저희 디스커버리 마이스 초기에 그 대형 PCO들 네네네. 그 대표님들하고 막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행사 패러다임이 바뀌면 시스템적인 부분만 네. 너무 부각되고 너무 대형 PCO들의 그런 기획이라는 부분 그런 영역들이 너무 축소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여러 대표님들께서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 행사를 해보다 보니까 가장 사실 맹점은 뭐 참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네트워킹 이런 거에 대한 부재 그리고 연대감 소속감에 대한 부재 그런 것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는 그런 지루함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일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기획력이 많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스토리 있고 좀 짜임새 있는 행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수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실행하면서. 김혜지 대리님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듣는 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같이 말씀해 주시는 두 분은 이제 업체시고, 이제 관에 계시는데, 관의 입장에서 어떤 업체랑 이런 온라인 행사를 했더니 만족스러웠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그 업체랑 다시 물론 이제 우리 입찰이라는 한계가 있고 무조건 1년마다 입찰을 해야 돼라는 게 있지만 가령 이 업체가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기서 발생했던 데이터를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업체랑 다시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찰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이제 다시 했던 곳이랑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하이브리드 행사 자체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에 이제 사전 녹화라는 부분도 있고 생중계로 이렇게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두 분이 진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큰 행사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이제 설명회나 좀 온라인으로 행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사전에 브이로그 영상도 찍어야 되고 토크쇼도 미리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긴밀하게 협의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협의가 잘 된다고 했을 때 그 기획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와 그다음에 전문 지식, 그다음에 또 마이스에 대한 이해도까지 갖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곳을 많이 찾는 게 가능할까라는 퀘스천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그 업무 수행을 잘 했다고 하면 입찰만 없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이제 저 혼자 해보는 생각인데 이렇게 온라인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아까 EGPMP처럼 아예 내부에 서버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경쟁력으로 지금 바뀌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제가 뭐 여쭤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되게 국제외 기획업체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매번 입찰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내년의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참 되게 어려운 그런 사업 구조임에도 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디지털화 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PCO가 지속적으로 하나의 행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일종의 코어 PCO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혹시 그러면 우리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이제 제가 온라인 행사를 진행할 때 입찰을 하려면 이제 과업지시서나 제안 요청서에 이제 특정한 부분을 명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이제 코어로 작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향후에 그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우리 곽범 부장님이나 한 부장님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코어 PC로라든지 너무 민감한 질문인가? 가능성이 없나요? 이게 조금 제가 본부장님 부장님부터 먼저 하세요. 부장님부터 먼저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PCO 입장에서는 사실 좀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바라지만 사실 이 시국이 끝나더라도 온오프라인 병행에 대한 거는 사실 버리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을 하면서도 무조건 스트리밍 정도는 당연히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버려서 그래서 정말 이 시국에서는 정말 뉴노멀이 돼버린 게 맞는 것 같고 온라인 행사라는 게. 근데 다만 온라인 행사가 온라인 마이스라는 부분이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오프라인 행사를 기반에 두고 좀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 미팅을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실제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참석하실 수 있는 참여의 확장의 플랫폼 정도 그렇게 이제 그런 오프라인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툴로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코어 PCO나 이런 거창한 그런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온라인 행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렵군요. 네, 한 정도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할 정도면 진짜 어렵네요. 곽 부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되게 솔직하다. 네. 일단은 그렇죠. 일단 PCO가 고정으로 계속 연간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정보기관 특히나 사이트에서 하는 입찰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도 거의 이제 한 군데서 계속 쭉 하시긴 하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기능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찾으시긴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PC 업계에 완전 순위가 갈린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그리고 아까 요 앞전으로 더 돌아가서 말씀하셨던 이제 기술 업체한테 먹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염려하셨던 부분들도 사실 그런 개발 업체들하고 이제 미팅을 해보면 저희 니즈를 몰라요. 마이스라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지도 않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의 내구조와 저희 내구조는 틀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 순서와 로직만 있을 뿐이지 이거에 이제 어떤 기획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에 대한 그것까지는 크게 고민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것까지 가려면 이제 더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는 기획자까지 더 있어야 되거나 근데 그걸 이해시키는데 더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 그래서 이제 막 설계를 그려주고 하는 것까지도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마이스 업계에서는 핵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 업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런 마이스에 대한 사업들, 컨퍼런스가 됐던 전시가 됐던 이벤트가 됐던 어떠한 주제와 콘텐츠에 대한 핵심은 기획자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획자가 갖고 있는 우리의 노하우에 대한 자부심을 저희가 가지고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PCO들에 있어서 어떤 업체가 특정이 돼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겠다.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하나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없어질 이제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요즘 워낙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편리성을 좀 쫓아가거나 그리고 내가 안 가고서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는 계속 높아져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많은 과업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만큼의 이제 역량들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나중에 또 이제 국제회의 기획사들한테 결국 요청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 주최 측에서 아까 얘기했던 단순 그냥 허술성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진성인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국제회의 기획사가 점점 더 이제 용역의 기간이 길어지든지 해서 그 사이에 빨리 우리 이 팬들을 만들어라. SNS에다가 팬들을 빨리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앞으로 뭐 8개월 후에 행사할 때 다 참가시켜라. 이런 주문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제회의 기획사, PCO가 각 분야에서 이런 인플루언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생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그래도 다행인 건 뭐 석재민 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국제회의 기획 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학습 능력이 좋으세요. 정말 학습 능력이 좋으셔갖고 빠르게 배우시고 빠르게 적용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주문이 새롭게 들어와도 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었는데 뭐 내가 못했다 하시는 이야기? 특별히 없으신가요? 황 교수님 혹시 뭐 또 질문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황 교수님 지금 음소거 되어 계셔서 혹시 다른 분들 참가하신 분들 중에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되겠는데 없으면 네. 제가 몇 말씀 좀 드려보면 오늘 너무 우리 각 본부장이 교수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역광이요? 예. 네, 그래요? 네. 저는 오늘 우리 특히 컨벤션 PCO 업체에 뭔가 좀 미래를 봤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라던 코어 PCO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어떤 베이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곽 본부장이 얘기할 때 미처 생각 못했던 신규 바이어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플랫폼이나 이 자체를 따로 홍보를 했나요?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서 새로운 또 뉴카머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게? 네. 일단 바이어 쪽은 아무래도 B2B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이제 관련 평소 때도 하던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온라인이라는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 같으면 오프라인 행사였을 건데 이번에는 우리 하이브리드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이제 업종에 있는 분들 쪽으로 좀 많이 뿌렸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마이스 전시회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이제 바터로 보내고 잡지 쪽에도 이제 일부러 해외 잡지 쪽에도 홍보를 해서 온라인이란 걸 엄청 강조를 해서 네가 직접 안 와도 온라인으로 와서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강조를 해서 신규가 이제 가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실은 들어오기 전에 KIT라고 산업관리평가원인가요? 거기에 포럼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똑같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포럼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지금 다들 얘기했다시피 네트워크나 연대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연사를 섭외하거나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정말 마이클 샌들 교수에 대한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연사 발굴, 정말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주제만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할 내용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사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글에 무슨 엔지니어링 강의 얘기하는데 상당히 내용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정도는 우리 PCO가 만약에
연사 발굴의 어떤 풀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를 조금만 사전에 체크를 해주면 상당히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진짜 록인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제 생각을 좀 얘기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늦게 최태영 사장님께서 들어와 주시긴 하셨는데 너무 늦게 들어오셔갖고 아마 그 질문을 하지는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면 또 세 분도 더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 거죠? 네. 없으신가요? 다 김혜지 대리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과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곽 너무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주십시오. 너무 또 고마워요. 뵙겠습니다. 네. 네. 예, 예.